자, 오늘 제가 나온 곳은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온정마을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물건이 하나 나와 있다 해서 한번 보러 왔거든요. 야, 오랜만에 왔는데 생각보다 주변이 많이 바뀌었네요. 참고로 온정마을은 1970년도에 주변의 한수원 본부 건설로 인해서 집단 이주하여 구성된 마을입니다. 이주민 집단촌이라 보시면 되죠. 한 30가구 정도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정마을 내에 상권이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고, 상권이 왜 밀집되어 있는지 바다 일선과 주변으로 해서 가볍게 산책 삼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쭉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냥 부동산이었네 옛날에. 지금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온전 부동산이었네요. 쭉 내려가 보면 바로 바다가 보이죠. 아마 이제 기장군에 놀러 오신 분들 중에서 아마 온정마을 방문하신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뭐 유명한 맛집인 탐복 본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뜨는 꼬막 정식 바릇 식당도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말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약간 멀리서 보는 바다도 너무 이쁘네요. 바로 옆에 보면 헤이든 카페라고 있습니다. 이제 카페를 하다가 바로 옆에 추가적으로 건물을 확장 공사해서 지금은 이제 풀빌라로 운영되고 있죠. 그 전에 뭐 만두 전골 가게 하다가 장사가 조금 잘 안 됐는지 지금은 풀빌라로 바뀌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야, 내부 모습을 보니까 정말 멋지더라고요. 꼭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주변이 전부 양어장이었습니다. 요런 느낌, 미역 말리는 곳 또는 양어장, 어촌 마을에서 필요로 한 그런 땅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한 관광지로 바뀌었죠. 보시면 이런 헤이든 카페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뷰가 정말 이쁩니다. 예전에 이 처음 생길 때부터 제가 자주 왔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손님들 오시면 헤이든 카페랑 웨이브온 여기 두 군데를 자주 갔었어요. 그때는 웨이브온 카페가 거의 대장급이었고 이게 거의 부대장급 그랬었는데, 입지적으로 아무래도 헤이든 카페가 훨씬 더 좋다 보니까 지금은 헤이든 카페가 더 우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다 너무 이쁘죠. 자, 산책로로 해서 쭉 걸어서 내려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의 제주도 못지 않습니다. 굳이 제주도 놀러 갈 필요 없어요. 기장도 훨씬 이쁜 바다가 많기 때문에 이런 데 놀러 오셔서 커피 마시고 밥을 먹어도 충분히 힐링이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온정마을 입구예요. 상권 밀집 지역인데 상권이 빼곡하게 있다는 게 아니고요. 몇 개밖에 없습니다. 몇 개밖에 없고 원래 이주 집단촌 마을이었는데 지금 바다 일선으로 해서 상권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좌측에 보면 탐복 본점이 있죠. 예전에 설렁탕 집이었는데 이걸 개조해서 탐복이라는 전복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지금은 예약제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코제하우스. 아마 이쪽 라인이 예전에 다 횟집 그런 거였습니다. 지금은 최근 최신형 음식점으로 바뀌었죠. 탐복이라든지 스테이크, 피자, 파스타 파는 곳. 2층은 주택인가? 자, 그 다음에 일광빵. 이건 임대 나와 있네. 예전에 이거 카페였다가 그 다음에 뭐였지? 돈가스 집인가? 그걸 운영하다가 빵집으로 운영했는데 문을 닫은 것 같습니다. 자, 클라임타워 건물. 이야, 이것도 카페랑 칼국수 집이 들어왔네. 이것도 카페였거든요. 커피숍. 잘 되기가 어렵겠죠. 아무래도. 왜냐? 바로 옆에 대장 카페가 있기 때문에. 저기가 풀빌라로 전체 다 바뀌면 장사가 이런 데가 조금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기 카페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거는 장사가 그만큼 잘 되니까 살아있겠죠. 그래서 저기 자리가 없다, 수요가 너무 많아서 자리가 없고 웨이팅이 많으면은 조금 걸어서 이런 데까지 올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장까지 왔는데 차 타고 1시간을 왔는데 평범한 카페를 가고 싶진 않아요. 무조건 검색해서 평범하지 않은 카페, 감성이 터지는 그런 카페를 가고 싶어 할 겁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약속 장소 잡을 때도 예전에 저 어릴 때는 뭐 이랬거든요. 주디스 태화 앞에서 만나자, 롯데백화점 앞에서 만나자, 마리포스 앞에서 만나자, 이런 거 있었는데, 그때는 막 휴대폰도 잘 보급 안 되었고 삐삐 시대도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많아 보이나? 아무튼 그 시대 때는 만남의 장소가 거의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보통 카페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카페에 먼저 가 있을게, 글로 온나? 아니면 음식점에서 바로 만나든지, 음식점을 알아서 잘 찾아옵니다. 요즘에는 어플이 워낙 발달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점까지 잘 찾아오고 거기서부터 바로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만나서 우르르 모여갔지만 요즘에는 검색해서 찾아가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 아침 일찍 와서 지금 조용한데, 여기 온정마을 상권을 보면요, 점심시간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빼곡하게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참고로 저녁에는 장사가 안 됩니다. 저녁에는 모두 침침하고
맞은편에 바다가 하나도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점심 장사 또는 오후 마지막 타임 뭐 5, 6시. 그런데 여름에는 또 장사가 잘 됩니다. 해가 길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먹으러 와요. 저녁까지. 제가 이쪽 지역에 예전부터 관심이 많아서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 분석 시스템 들어가 보면 유동 인구 자체가 기장구는요 평일이 많은 게 아니고요, 일주일 중에 일요일이 제일 유동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 인구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주말이나 공휴일이나 그 다음에 일요일 장사가 제일 잘 된다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상권이 그래도 어촌마을인데 나름 밀집되어 있죠. 몇 개 되진 않지만, 자 이런 곳은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상권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것보다 이렇게 모여있는 상권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매력적인 게 없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여기 상권에 이게 없으면은 상권의 영향력이 거의 없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이게 공용 주차장이라서 무료예요. 이 국가 소유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자들 있죠, 이런 분들이 추가적으로 주차장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인센티브 아닙니까? 여기 땅값이 최근에 평당 4천에도 거래가 됐거든요. 그럼 주차장이 없는, 지금 이런 데는 다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개인 주차장이 없고, 이 클라임타워는 개인 주차장이 둘, 넷, 6, 8 이거밖에 없는데, 주차장을 만약 더 확보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주차장 부지를 사야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땅값이 평당 3천 이상 한다. 자 그럼 뒷블럭에 주차장을 매입한다, 평당 2천에 매입한다 치겠습니다. 자 100평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20억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100평 주차장 확보해서 사업이 제대로 될까요? 이까지는 걸어서 오기 힘들고요, 무조건 차량을 이용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최소 1000평 이상, 내 주차를 솔직히 30대 이상은 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100대 이상 되면 더 좋고. 자 그런데 이런 몇천 평, 1000평이라고 볼게요. 그냥 1000평의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면 평당 2천이다. 얼마입니까? 200억이 필요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런 주차장을 무료로 앞에 쓸 수 있는 이런 조건의 건물들은 매우 좋은 조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공짜 주차장이 내 건물 앞에 있으면 좋다 그 말입니다. 광안리나 그런 데는 필요 없죠. 역세권이고 다 걸어서 오고, 거기는 주차장이 있어도 주차하기 어려운 곳이고, 여기 기장은 나름 아직까지는 외곽지입니다. 외곽지이기 때문에 주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공담 이런 거 건물 잘 지어놨죠. 자, 요 베트남 음식점, 이게 예전에 10년 전인가 평당 500에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전체 금액이 3억입니다. 최근에 3,500인가 한 3년 전에 나왔는데 누군가 살려고 했는데 다시 물건이 들어갔어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클라임타워 이것도 평당 4천인가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더라고요. 금액이 다 다르죠. 땅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바다 일선인데 금액이 다 달라요. 일광빵 이거는 평수가 작아서 그런지 최근에 3,700인가 이렇게 실거래가 찍혀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온정마을 쪽에 관심이 많아서 거래 사례를 맨날 보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같은 라인에 3,000, 4,000 이렇게 다 물건이 거래가 되었고 물건으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물건 하나 나온 게 평당 3,000짜리가 있습니다. 이런 거 4,000인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3,000이다. 평당 1,000만 원이 싼 거죠. 그래서 그런 물건도 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되고, 전체 금액은 20억이 넘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데도 점심에 오면 웨이팅이 굉장히 많죠. 지금 사장님들이 출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공담 여기도 초밥집. 이 바다 펜션 이게 평당 5천인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물건이 들어간 것 같던데, 아무튼 시세가 없습니다. 5천, 저거는 4천, 제가 확보하고 있는 물건은 3천. 이렇게 땅은 규격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 자체의 시세를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동산 말만 듣고 샀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다 일선은 사실 투자 목적도 강하긴 하겠지만 저는 보유하면 할수록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구 감소니 또는 요 해수면 상승이니 그런 이야기들이 많긴 해요. 그게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1990년도에도 인구 감소, 그 다음에 해수면 상승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인구 감소 말들이 많긴 한데 저도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산부인과를 가보면 외곽지의 산부인과와 중심지, 센텀이나 이런 데 산부인과를 가보죠. 장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될 거다. 자 그럼 인구가 아무리 감소한다 해도 좋은 곳은 계속 몰릴 거다, 그 말이 되겠죠. 호주나 이런 데 가봐도 땅은 굉장히 큽니다. 땅은 큰데 땅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데 인구도 거의 없어요. 면적 대비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값이 비싼 곳은 비싸다.
뭐 일본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가격이 다 폭락했다 해도 아직 국건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은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바릇 건물인데 이게 옛날 모습을 보면 그냥 빈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요 2차선 도로가 쭉 연결이 되어 있죠. 운정마을에서. 근데 원래는 2차선 도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고 막혔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 뒤에 보면 건물 보이시죠? 부경대학교 수상과학 연구원이 생기면서 도로가 뚫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빈 땅들이 수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쓸모없던 땅이 수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건물이 지어지고 바다가 안 보이는 곳은 지금 공실. 자, 그런데 바다가 보이는 곳은 바릇 식당이라고 해서 맛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야, 이것만 봐도 그냥 바다의 프리미엄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 공실인 이유가 앞에 건물이 막고 있다. 이까지 왔는데 이 막힌 건물 보러 오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물론 옆에 자리가 없으면은 정말 배가 고픈 상태다. 그러면은 이런 데 가서 앞에 막히더라도 음식을 먹겠죠. 그래서 식당은 들어와도 됩니다. 식당은 들어와도 되는데 카페는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카페는 배 고플 때 먹는 게 아니죠. 배가 부르고 나서 먹는 거죠. 그래서 배 부를 때는 조금 이동도 가능하고 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막힌 데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자, 근데 배가 고프면은 충분히 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앞에 뷰가 막혀도 저도 먹을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임차료가 좀 저렴하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자, 여기 바다가 보이는 곳, 딱 반틈은 바다가 보이네요. 야, 이런 데는 바로 식당이 들어와서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주말에 웨이팅을 최소 몇 시간 해야 됩니다. 저도 몇 번은 가봤는데 되게 감성 있고 사진도 잘 나오고. 자, 이런 데가 장사가 잘 되는 이유는 음식의 맛도 있지만 여기 바다 뷰가 나오는 곳이라서 정말 장사가 잘 된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저 멀리 무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자, 그런데 만약 무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주차장을 확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야, 장사 잘 되는 것 같다. 꼬막 보소. 와. 그리고 요 앞에 땅이 하나 있을 건데 필지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한번 봐야 되는데 요 땅입니다. 직이죠. 조금 얇긴 한데 뭔가 신축이 되는지 체크해서 만약 신축이 된다 하면 이런 뷰는 풀 파노라마 뷰라고 해서 아마 운정마을에서는 제일 이쁜 뷰가 되지 않을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람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야, 이 감성 있죠? 이런 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바다보다 돌 같은 게 같이 보이면 더 이쁩니다. 제주도 감성 나오죠. 전 제주도 가면 고기국수 자주 먹는데 만약 이런 땅에 건물이 지을 수 있다. 해물, 라면, 뭐 고기국수 이런 거 팔면 장사가 엄청 잘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는 수상과학연구소가 있고요. 부경대학교 부지죠. 그래서 과거 막혀 있었던 곳이 도로가 생기면서 저런 바릇 식당의 건물들이 수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땅 모양은 좀 지렁이 같긴 해도 나름 저게 최근에 20억에 거래를 했습니다. 평당 1777만원. 건축비 빼도 땅값이 거의 1000만원이 넘어가죠.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이거는요. 내가 만약 20억이 있다. 여기에 사는 이유가 뭘까요? 뭐 임대가 잘 나와서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긴 한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장사가 그만큼 잘 되기 때문에 큰 금액을 투입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건물도 너무 이쁘죠. 이야, 뷰는 진짜 기장의 바다가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서부산도 가보고 뭐 포항, 영덕 그냥 전국에 있는 바다 다 가봤습니다. 그리고 항구마을도 거의 다 가봤는데 뭐 인천부터 해서 영종도부터 해서 심지어 저는 배 타고 신도라고 해서 섬까지 다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기장 바다만큼 진짜 감성이 있는 곳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도시철도도 함께 있는 곳이 바로 기장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뭐 대한민국의 관광지 하면 어디가 있습니까? 뭐 제주도, 강원도, 부산 이렇게 있죠. 제주도도 비행기 타고 날아가야 되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렌트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버스 타고 움직이는 사람 없죠. 그리고 강릉, 뭐 강원도 이런 데도 차 타고 가든지 뭐 최근에 KTX가 생기긴 했는데 KTX 내려서 또 많이 이동해야 됩니다. 렌트카를 타고요. 지하철도 없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렌트카를 운전해서 가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부산은 도시철도, 그러니까 지하철 있죠. 지하철 타고 지상철 타고 기장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까지 오려고 하면 또 버스를 타든지 렌트카를 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운정마을이 그런 곳이고 일광이나 뭐 송정, 해운대 이런 데는 그냥 걸어서 가도 됩니다. 지하철 타고. 그래서 유일하게 바다와 도시철도와 도로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곳이 부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부산이 계속 커질 거라고 보는 거죠. 외국인 친구들도 부산 와서 딱 보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린시티, 더베이 101 그런 데 데려가 보면 홍콩에 있는 그런 뷰보다 훨씬 더 이쁘다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 바다가 꽤 이쁜 편입니다. 바다 냄새도 안 나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가볍게 온정마을 상권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차장 확보로 인해서 주변 상권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결국 바다에 대한 프리미엄이 점점 높아졌기 때문에 이쪽 상권이 더욱 빠르게 형성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는 바다가 왜 프리미엄이 높아졌냐, 결국은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2018년부터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 계열에 합류를 했죠. 먹고 살기가 꽤 좋아졌다. 자, 그리고 통신 자체도 원래는 무제한 데이터 그런 거 없었습니다. 스마트폰도 없었고요. 피처폰 시대에서 스마트폰 시대로 바뀌고 2015년에 무제한 데이터가 출시되면서 유튜버, 온라인 매체, SNS 이런 게 급부상하게 됐어요. 자, 그러자 바다에 사진을 찍고 밥을 먹고 카페를 오는 그런 문화가 생겨나면서 지금은 기장군 자체의 땅값이 급부상하게 된 거거든요. 물론 해운대부터 점점 밀려 나왔습니다. 해운대가 비싸지니까 송정으로 왔고 송정에서도 쭉 기장으로 밀려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휘발유를 부었던 게 오시리아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죠. 원래 오시리아 관광단지 개발 사업 부지가 어디였냐? 부산의 외곽지였습니다. 종점이 있던 곳이었어요. 우리 송정역 보면은 예전에 맥도날드 자리 있죠. 거기가 원래 종점이었습니다. 버스 종점. 자, 그런데 지금은 점점 중심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2호선도 연결이 되고 주변에 관광지가 생기면서 땅값도 엄청 많이 올랐고. 자, 그러자 이제 밀려난 곳이 뭐 일광해수욕장 이런 데죠. 그래서 점점 기장 쪽으로 커지면서 지금은 울주군, 울산 울주군에서 진화해수욕장까지 가격이 쭉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이든 건물, 멋지네요. 역시 카페는 대형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데서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대형 카페가 있어야 돼요. 저 사장님이 진짜 똑똑한 게, 저 부지가 지금은 추가적으로 건폐율을 더 써서 신축을 했는데 예전에 거의 한 3,000평인가 그렇게 가지고 있었을 때 건폐율이 17%인가 이렇게 밖에 안 됐습니다. 건폐율이 거의 없고 건물 자체를 최소화로 짓고 땅 확보는 3,000평 정도 되었다는 거죠. 딱 맥도날드 전략 아닙니까? 커피 팔아서 대출이자 내는 전략. 땅 확보 면적은 굉장히 크고 건폐율은 17%. 3,000평짜리 땅에 예를 들면 뭐 400평 이렇게밖에 안 지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충분히 더 지어도 되었을 텐데 그때는 안 지었죠. 자, 그런데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인파가 많이 몰려오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또 추가적으로 신축을 하신 것 같습니다. 풀빌라도 뷰가 이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겠죠. 아무튼 저런 거를 배워야 됩니다. 롯데도 보면 껌 팔아서 부동산 사업합니다. 부동산 사업. 시그니엘 땅 보세요. 저 보세요. 그 잠실의 시그니엘 진짜 좋은 자리에 땅을 딱 사가지고 최고가에 지어서 최고가에 분양하지 않습니까? 다 전략이 부동산 사업으로 다 귀결됩니다. 결국 롯데에서 껌 팔아서 부동산 사업을 한다. 우리도 이제 그들의 전략을 좀 배워야 되겠죠. 뭐 코지하우스, 탐복 이런 분들도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부동산 사업 쪽으로 아마 가실 거예요. 똑똑하시라고 하면 탐복에 대한 가맹점을 늘릴 수도 있는데 결국은 부동산 사업으로 가는 게 좋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가볍게 둘러보려고 했는데 벌써 30분이 넘었네요. 자, 아무튼 오늘 키워드는 뭐냐? 사업자 입장에서 주차장을 활용한 토지 투자. 주차장 확보가 무료로 되는 곳에 바다가 보이면서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장사하기 훨씬 더 좋겠죠. 그만큼 장사가 잘 되고 상권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이게 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주차장을 활용한 토지 투자. 그래서 이런 공용 주차장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